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대선이라는 큰 파도에 몸을 실은 윤 후보. 시사 직격이 그 소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물 한 잔 안 드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지금 한 정치를 선언하신 지 3달 정도 다 돼가는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고 선거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이 정말 그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사건 같은 게 있을까요? 대통령의 측근, 핵심 인사 이런 사람들의 비리가 드러났을 때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 민주주의가 무섭고 민심이 무섭습니다. 그거를 은폐하는 정권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지휘하며 기소 시기, 강제 수사 범위 등에서 여권과 강하게 충돌했던 윤석열 후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해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 판사 사찰 등의 이유로 사상 초유의 총장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반문재인 정권의 상징으로 떠오른 윤석열 후보. 퇴임 전부터 범야권의 대선 유력 주자로 손꼽혀왔습니다. 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예. 불의에 대항해서 너무나 자기 온몸을 던져서 혼자 맡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굴의 투지로서 우리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이미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부터 시작해보죠. 네. 시민들의 인상 어땠습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8명의 후보 중 5위, 비교적 좀 낮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강점을 보였던 부분이 정권 교체의 인물 경쟁력 부분이거든요. 5.2점을 받았는데 검찰총장 시절에 그 반문 기치의 선도주자로서 그 강한 리더의 이미지를 각인을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노란색 부분, 바깥의 네. 부분이 국민의힘 지지층 전체 같은 경우가 이제 안쪽에 붉은색인데 간격이 꽤 큽니다. 지지층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미지 간극이 가장 큰 후보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계속되는 말실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 이제 지지층이 볼 때 저 사람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전체의 국민들의 지지보단 더 지지를 보내는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총장직 사퇴 후 초미의 관심사였던 윤 후보의 거취. 당내 유력 후보가 없어 고심하던 국민의힘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다들 보시는 데서 또 맥주 마시니까 또 맥주 맛이 더 좋네요. 우리 대표님하고 이렇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나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하자마자 각종 발언들이 구설에 올랐고 지지율은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지지율 상승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에 맞서는 인물이 아니라 5년간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될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반사체, 발광체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 미래를 이끌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시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철학이 그냥 뭐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야당 측의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가장 요즘 뜨거운 고발 사주 논란에 대해서 진실을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아니 그거는 뭐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도대체가 그 제 처와 또 한동훈 검사장을 묶어서
그걸 함께해서 고발할 도대체 이유가 뭐며, 또 선거를 지휘하는 입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제가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사건도 수사를 이제 중단시켰어요. 더 하지 마라 이러고. 그렇게 해서 특별수사 이런 사건들도 선거 때는 하지 말라고 해놓은 마당에,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 지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야당한테 야당이 이런 걸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해당 의혹이 이번 경선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집중적인 견제를 받는 이유, 특히 여당으로부터, 그거는 바로 윤석열 후보를 여당에서 가장 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강적을 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오랜 검사 경력이 윤 후보에게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개가 돼가지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해요? 권력에 맞선 강골 검사 이미지는 국정농단 사건과 맞물려 탄핵 책임론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날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에 윤 후보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KBS 시사직격에서 나왔는데요. 방금 윤석열 후보가 다녀갔는데 어떻게 윤석열이가 왜 옵니까? 왜 옵니까? 정치를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라고. 어디? 박근혜 대통령 따님을 감옥에 집어넣고 와가지고 말이야. 여기 와서 정치쇼하고 앉았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지지가 너무 뜨겁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두 분 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라 또 그 대통령으로서의 평가는 또 별도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감내해야 될 그런 것이고. 검찰과 대통령은 전혀 성격이 다른 일인데 하실 수 있을까 불안을 가진 국민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나라의 그 부패 구조와 이런 그 도덕적 해이, 자기 권한과 어떤 공적인 권한과 자산을 사유화하는 이런 부패,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사슬 구조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 좀 제가 비교 우위가 상당히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에 대한 지지를 보내시는 거는 그런 거를 고쳐나가라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